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패치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드름 나고 나면 많이 짜시죠? 짜고 나서 여드름 패치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흉터 제거 크림을 바르시거나 아니면 재생용 크림을 바르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파우더로 드레싱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드름 패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짜기 전에 붙이는 패치, 그리고 짜고 난 뒤에 붙이는 패치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짜고 난 후 흉터 억제용 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짜기 전 진정용액 같은 경우에 주성분이 살리실산, 티트리 오일로 이루어져 있고, 짜고 난 뒤 붙이는 흉터 억제용 밴드의 경우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성분이 베이스가 됩니다. 여드름의 패치의 그러면 원리는 뭘까요? 짜기 전 진정용으로 붙이는 패치의 경우에는 항균, 항염, 살리실산과 티트리 오일들이 균을 막아주고 균을 억제해주며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짜기 전에 붙이는 이 패치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을 배합하고 있기 때문에 살리실산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으로도 유명하죠. 피지도 좀 컨트롤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고 난 뒤에 붙이는 흉터 억제용 패치의 경우에는 혈액, 림프액이 이 상처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쫙 흡수를 해줘요. 흡수를 해주고 습윤한 환경, 그러니까 촉촉한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기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가 어떻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빨간 부위가 상처가 난 부위고, 상처가 난 부위로 지금 하이드로콜로이드 노란색 밴드가 붙여지고 있죠. 그 부위를 탁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격리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참 좋은 녀석이에요. 하지만 여드름 패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짜기 전에 붙이는 진정용 패치의 경우에는 피부 호흡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 피부도 장독대나 이런 도자기처럼 조금은 피부 호흡을 하고 삽니다. 호흡을 하고 사는데 거기다가 비닐 성분으로 된 패치를 붙여버리게 되면 오히려 피부 호흡을 억제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겠죠. 짜고 난 뒤에 붙이는 흉터 억제용 패치도 똑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딱 명확한데, 여드름을 제대로 짜고 나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드름을 제대로 짜지 않고 그대로 붙여버리면 농이 아직 그 모낭 안에 차 있는 상태에서 모공이 재생돼 버리면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여드름 농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여드름 농을 완벽하게 짰을 때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농이 일반적으로 노란색 농을 다 짰다면 웬만해서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로 안에 있는 그런 염증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노란색 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억제, 그러니까 압출을 해주신 뒤에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라미님은 뭐 사용하고 계셔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드름 패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드름을 짠 뒤에 흉터 억제용으로 붙이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단독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 제품의 이름은 듀오덤 엑스트라신입니다. 사실 엑스트라신이라고 매우 얇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안 얇아요. 이 제품을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피부과에 갔는데 요거를 점을 빼고 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세안을 해도 잘 안 떨어지고, 심지어 그 작은 점 부위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를 애정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드름 패치를 고르는 거는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드름을 짜고 나서 붙이는 패치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여드름을 짜고 나서 붙이는 패치를 고를 때 주의사항은, 첫 번째, 세안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세안을 하다가 막 클렌저나 비누 성분들이 상처로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미 재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막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안을 해도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워터프루프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는 괜찮은가?
가성비 정말 중요하죠. 여드름 났을 때마다 계속 짜고 붙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가성비도 꽤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듀오덤 엑스트라 C는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잘라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은 빨리빨리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흡수력이 높아야 되죠. 피가 계속 나오고 림프액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흡수를 제대로 못 해주면 그냥 액체 때문에 이 붓는 표면 장력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대로 피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이드로콜로이드 자체의 재생력이에요. 재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엑스트라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밴드에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 주름이 이제 좀 재생이 되면서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가 이런 림프액이나 피를 좀 흡수를 하면서 넓어지게 탱탱해지게 되는데, 주름진 부위가 탱탱해지면서 뭔가 액체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저것 붙여봤을 때 가장 피부에 잘 붙어있고 재생력도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듀오덤 엑스트라 신이었어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주는 여드름 패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여드름 패치 종류에는 짜기 전에 붙이는 것, 짜고 난 뒤에 붙이는 것이 있는데, 원리는 첫 번째는 항균 항염, 두 번째는 혈액 림프액을 흡수하고 수변 환경을 조성하고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살이 쉽게 돋아날 수 있게끔 한다. 짜기 전 진정용은 피부 호흡을 억제할 수 있고 여드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짜고 난 후 붙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붙이면 큰일 난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인데 듀오덤 엑스트라 신이다. 여드름 패치를 고를 때는 새하늘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가성비가 괜찮은, 그리고 또 흡수력이 좋은, 그리고 재생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과 함께 여드름 패치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여드름 짜고 나서는 항상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생길 그런 흉터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드름을 짜고 나서 여드름 패치를 붙이지 않았던 시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피부에 꽤 많은 흉터가 남았는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여드름 흉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